네, 지난 시간에 클로드와 코덱스 그리고 안티그래비티 이 세 팀원들을 전용 프로그램으로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사용하기가 편리하셨나요? 그런데 사실 앞서 말한 이 전용 프로그램들의 진짜 엔진과 알맹이는 전부 오늘 보여드리는 이것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맹이를 직접 다루면 속도와 자유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배불뜨기 코딩의 배불뜨기 아저씨입니다. 지난 편을 보시고 전용 프로그램까지 설치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은 그 세 팀원들을 터미널, 그러니까 CLI라는 도구로 다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로드와 코덱스 그리고 안티그래비티 이렇게 세 팀원의 CLI 버전을 직접 설치하고 실행해서 날씨 알림 앱을 완성하는 것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CL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줄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 그것을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대신에 검은 창에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로 문자를 그 명령어로 타이핑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식을 CLI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CLI는 영화에서 해커들이 쓰는 무서운 검은 화면 같은 그런 화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AI라는 천재 개발자 팀원에게 마우스 손실 없이 가장 다이렉트로 가장 빠르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초고속 텍스트 대화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편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셰프를 우리 집안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CLI는 뭐냐면은 그 셰프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요리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접시나 어떤 주방 그런 거는 없지만 오히려 집에서 요리하듯이 움직임이 더 가볍고 빠른 상태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은 사이드바와 미리 보기 그리고 브라우저 창까지 한 화면에 다 떠 있어서 보기에는 편합니다. 근데 CLI는 글자창 하나만 있어요. 그 대신 가볍고 서버에 올려서 자동으로 돌리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일시키기에는 CLI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과 화면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은 사실 우리는 전용 프로그램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배울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런데 서버에 배포하거나 많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고 싶다라면은 CLI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CLI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구독 좀. 자, 오늘은 이 셋을 CLI로 만나서 똑같이 날씨 알림 앱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팀원에게 명령할 프롬프트는 이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가 저번 편에서 스케줄러 프롬프트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오늘도 세 팀원이 각자 어떻게 다르게 풀어내는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CLI 버전을 실행하려면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또는 파워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눅스나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도구죠. 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가 나오기 이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것이 어떤 방식이었죠? MS-DOS로 사용했을 때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쓰던 운영 체제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터미널, 명령 프롬프트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이 명령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아래 검색창에 cmd 또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입력하시면은 일반 cmd 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이 되고요. 파워쉘이라고 입력하면 파워쉘이 실행됩니다. 맥에서는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 안에 유틸리티 안에 터미널이 존재합니다. 이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클로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구독 좀. 이전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클로드를 설치하려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CLI 버전은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자,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클로드 CLI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검색에서 나오는 클로드 공식 사이트 문서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CLI 버전 설치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 사용하는 터미널에 따라서 설치하는 명령어가 다릅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느냐 또는 파워쉘에서 실행하느냐 아니면 터미널에서 실행하느냐, 맥이나 리눅스 또는 윈도우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명령어가 다릅니다. 자신에 맞는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윈도우 11 환경에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윈도우 검색창에서 파워쉘이라고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나오고 실행하면 이런 검정창 또는 파란 창이 뜹니다. 자,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검색한 크롬 브라우저에 가시면 각 실행 프로그램별로 명령어가 나와 있죠. 자, 파워쉘의 명령줄을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오셔서 컨트롤 V 또는 커서 있는 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사했던 명령어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명령어를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클로드를 실행하려면은 클로드라는 CLAUDE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설치는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자, 이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설치는 했는데 이 윈도우가 아직 클로드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에 이런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클로드 설치 안내에 보면은 이런 명령어가 하나가 나와요. 자, 이 명령어는 뭐냐면 윈도우에게 클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워쉘 창에 붙여넣고 실행하면 이제 클로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클로드라는 명령어를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클로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클로드를 실행하시면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테마로 사용하실 건지 묻습니다. 라이트 버전이니 다크 버전이니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셔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설정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클로드에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화살표로 자신의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보통 1번을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겠죠. 자, 1번을 선택하시면 브라우저가 뜨면서 클로드에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자, 각자 클로드에 로그인 하시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뜨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클로드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파워쉘로 돌아오시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요. 자,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엔터키를 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자,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거나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를 묻잖아요.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에서 작업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메시지입니다. 자, 작업을 진행하시려면 당연히 신뢰를 누르셔야 진행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클로드 CLI 사용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어? 구독 좀. 자, 이제 명령창에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하이 클로드라고 하니까 클로드가 대답을 하네요. 자, 이제 명령을 내려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항상 폴더를 생성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L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폴더를 생성해야 돼요. 자, 일단 실행된 클로드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래시를 누르시고 엑시트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클로드가 종료되고 원래 있던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명령창 안에서 앞에 있는 이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현재 위치한 폴더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파워쉘 같은 경우는 앞에 PS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냥 CMD 같은 경우는 C 땡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C 드라이브 안에 유저라는 폴더 안에 또 HISJ0이라는 폴더 안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CMD를 실행하면 여기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여기 안에다가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안에는 여러 하드디스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는 C 드라이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C 드라이브 외에 다른 드라이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백업 드라이브도 있지, 또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들이 있겠죠. 자, 해당하는 드라이브의 이름을 넣고 이제 콜론이라고 부르는 기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드라이브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C 드라이브에서 D 누르시고 클론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D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되고요. E 드라이브가 있다면 E를 입력하신 다음에 콜론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해당 드라이브로 이동이 되겠죠. 자, D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앞에 문자가 이렇게 D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D 드라이브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드라이브 안에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이 폴더 안에 무슨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dir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지금 내 위치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어떤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dir이겠고요. 파워쉘에서는 ls라는 명령어를 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위치한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화면이 좀 너무 지저분해졌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명령어에 cls라는 명령을 치시면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파워쉘이나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클리어라는 명령을 치시면은 화면이 깨끗해져요. 자, 이제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만들 때 명령어는 mkdir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도스에서는 md라고 치기도 하는데요. mkdir을 다 입력하면은 동일하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맥과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 파워쉘에서도 동일하게 mkdir이라는 명령어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mkdir을 입력하시고 뒤에 한 칸 띄고 만들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한글로 해도 되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영어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폴더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내가 있는 위치는 원래 있던 위치잖아요. 만든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만든 폴더로 들어가시려면은 cd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공통적으로 cd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자, change directory 하고 cd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아까 만든 폴더명을 넣으시면은 만든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있는 명령 프롬프트 앞에 위치가 바뀌었죠. 자, 다시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명령줄 앞에 내가 위치한 폴더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죠. 자, 이제 그 변경된 폴더 안에서 클로드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가 실행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를 신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 폴더를 신뢰한다고 눌러야 실행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명령줄 앞에 명령을 하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폴더에 클로드.md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클로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클로드 md 파일은 뭐냐면 클로드를 실행할 때 이 클로드가 운영되는 지침을 내리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클로드.md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빈 파일들을 만들려고 하면 탐색기에 이렇게 클로드.md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어를 내려보겠습니다. html로 된 간단한 날씨 알림 웹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클로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혹가다 일을 하면서 작업하는 방향이나 생성되는 파일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엔터키를 눌러서 파일 생성을 하시거나 승인을 해주시면은 계속 파일이 생성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로드가 일을 하는 중간에 아래 이제 탐색기에서 그 해당되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파일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나면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실행하시면 브라우저가 뜨면서 날씨 알림 앱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전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렇게 별도로 실행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 이 생성된 코드의 내용을 수정을 하려면 클로드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나는 컴퓨터 사용자의 이름으로 된 환영 메시지를 상단에 넣고 싶어 라고 명령을 내리면 클로드가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에 이렇게 답을 하면은 계속 클로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작업이 끝난 후에 브라우저에 돌아오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다시 파인더에서 결과물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클로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슬래시 누르고 엑시트라고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클로드가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데스크탑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결과창이 바로 옆에 이렇게 떴었잖아요. 근데 CLI 버전에는 그런 미리 보기 창이 없어요. 그래서 탐색기에서 파일을 찾아서 실행할 수도 있고 클로드에서 실행해 달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간단한 명령들은 내가 직접 하는 편이 토큰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구독 좀. 자, 두 번째 코덱스 CLI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셔서 그 해당되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사이트 안에 코덱스 CLI를 설치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신의 프로그램에 맞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클로드와는 다르게 코덱스는 설치하면서 실행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하면은 챗GPT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거기에서 1번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뜨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폴더를 신뢰하는지를 역시 묻습니다. 당연히 신뢰함을 선택하시고요. 샌드박스 어쩌고 이렇게 권한을 막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관리자 권한 세팅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2번 관리자 권한 없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가 실행이 되고 코덱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영어로 이렇게 하이라고 물어보니까 영어로 답을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한글로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폴더를 외부에서 만들지 말고 코덱스 내부에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덱스에게 지금 어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본 다음에 내가 지금 폴더를 이동하고 싶어 라고 폴더를 이동해 달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령창에다가 이런 폴더에 들어가고 어느 폴더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대답을 해줍니다. 코덱스에서 지금 어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자, 어디 드라이브로 이동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해당 드라이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드라이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 드라이브 안에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내가 만들었던 폴더에 들어가고 그 폴더 안에 어느 폴더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덱스 언더바 CLI 폴더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폴더가 생성이 되고, 자, 이 생성된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로 사용해 달라고 명령을 내리면 신뢰할 건지를 묻습니다. 자, 이제 작업 폴더가 생성이 되었으니까 클로드에서 내렸던 똑같은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로 된 간단한 날씨 웹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코덱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코덱스는 기본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몇 번 더 승인을 구해요. 클로드보다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자, 이 명령을 실행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승인을 물어봅니다. 승인을 해주면 계속 일을 하겠죠. 몇 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거나 답을 해주면 이 프로젝트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되면 마찬가지로 폴더 안에 index.html 파일이 생기겠죠. 자, 그 폴더로 들어가서 index.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코덱스 안에 이렇게 생성된 링크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한 외계어로 사이트를 만들어졌네요. 이 내용을 긁어서 코덱스에 붙이거나 또는 코덱스에게 이상한 문자로 사이트가 만들어졌어 하면서 글씨를 수정해줘, 한글로 수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몇 가지를 물어보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승인을 눌러주다 보면은 내용이 수정이 완성이 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아까 폴더에서처럼 파일을 여시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구독 좀. 자, 세 번째 안티그래비티 CLI입니다. 얼마 전에 안티그래비티로 모든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자, 크롬에서 안티그래비티를 검색하면은 안티그래비티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저번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위에 왼쪽 상단에 프로덕트 안에서 CLI 버전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와 명령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안티그래비티 CLI 버전,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명령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서 내가 해당되는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에 맞춰서 명령줄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안티그래비티를 실행합니다. 자, 안티그래비티라고 명령어를 내리시면은 안티그래비티란 명령어는 없어요. 얘네들은 AGY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실행이 됩니다. 왜 약자를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AGY 안티그래비티 약자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실행하시면은 안티그래비티 CLI 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 실행할 때 역시 구글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로그인을 진행하는 중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문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자들을 복사해서 지금 안티그래비티가 실행되고 있는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 넣으시면은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자, 아까처럼 테마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폴더에 대한 동의를 눌러야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 폴더를 신뢰해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이 폴더를 신뢰한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안티그래비티의 인사를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그래비티의 인사를 건네면 또 대답을 해주고요. 명령줄에 또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자, D드라이브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 라고 하면 권한을 물어보죠. 권한을 승인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뜹니다. 자, 또 동일하게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고 만든 폴더로 이동합니다. 역시 명령줄에서 간단하게 만들고 이동할 수가 있고요. 클로드와 코덱스처럼 동일하게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줍니다. 자, HTML로 된 간단한 날씨 알림 맵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클로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용 프로그램 때와 마찬가지로 안티그래비티는 자기가 스스로 스타일 시트도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폴더에 가면은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안티그래비티는 자기가 실행을 해주겠다고 물어봅니다. 실행을 시켜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뜨면서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티그래비티가 알아서 작업을 해줘서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자, 뭔가 계속 물어보지 않고 작업하는 건 조금 괘씸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은 배불뜨기 코딩 발표자료 아카이브에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쉽지? 쉬울 거야. 구독 좀. 자, 이렇게 오늘은 CLI 버전의 바이브 코딩 도구들을 사용해봤습니다. 전편에 다루었던 전용 프로그램과 오늘 CLI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화면으로 보느냐, 글자로만 오가느냐. 사실 그거 말고는 이 새 팀원의 성격과 계획하는 방식, 권한을 다루는 태도, 그것들은 여전히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CLI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든 결과물을 서버에 올려서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CLI 버전을 쓰셔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일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화면이 예쁜 것보다는 속도와 가벼움이 중요하신 분에게는 CLI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아직도 내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저번 편에 다루었던 전용 프로그램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 다 알아두면은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진짜 바이브 코딩 개발러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클로드와 코덱스 그리고 안티그래비티 이 세 팀원을 전용 프로그램과 CLI 버전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방식도 있었고 전용 프로그램 방식도 있었고, 자, 오늘 이 CLI 버전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는 도구를 골라 쓰는 진짜 AI 개발 팀장이 된 거죠. 자, 다음 편에서는 이 CLI 버전을 VS 코드라는 전문 편집기, 우리가 IDE라고 부르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 전문 편집기와 연결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더 편하게 작업하고 만든 것을 진짜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까지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배불뜨기 코딩의 배불뜨기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